자, 전쟁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이게 한 달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벤스 부통령이 최근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거 곧 끝난다,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정 기자님께서 먼저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네. 문자 그대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뭐 전쟁 곧 끝난다고 얘기한 게 개전 일주일 만인가요? 네. 전쟁 곧 끝난다고 얘기했거든요. 안 네. 끝나잖아요. 그렇죠. 안 끝나고 있죠. 전쟁은 시작하기는 쉬운데 네. 끝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이라크전 같은 경우도 2003년 3월 20일인가요? 시작이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저 부시 대통령이 그 항공모함에 올라가서 임무 완수했다 해놓고 철수하기까지 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요. 탈레반 네. 쫓아냈지만 미군이 나온 다음에 다시 탈레반이 아프간 장악했고 이란 같은 경우는 훨씬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베네수엘라를 떠올렸을 겁니다. 네. 좀 막은 다음에 빌드업 과정이 비슷해요. 네. 베네수엘라도 마두로 대통령 납치해서 네네. 끌고 가기 전에 한 달여 동안 베네수엘라 해상을 거의 봉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원유 수출길을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밤의 기습 작전을 통해서 잡아갔죠. 대통령을 끌어내렸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시켜버린 거죠. 예. 네. 근데 여기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레짐 체인지를 한다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호르무즈 여러 가지인 거죠. 지금 뭐 목표가 뭔지. 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쉽게 하메네이 폭살시키고 예.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흔들리면 이란 내부가 붕괴될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1월 중순까지 12월 말부터 1월 중순까지 이란 내부에서 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고 유혈 탄압됐지만 그러니까 시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체제 전복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 친미 정권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고 어제도 파이낸셜 타임즈랑 저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하면서 네. 이란 석유를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오. 베네수엘라 석유를 탈취했듯이 이란 석유도 탈취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예.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매체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벗어난 아하.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예,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네. 벤스 부통령은 전형적인 마가, 음흠.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네네. 위대하게를 체화시킨 정치인이에요. 예. 그리고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네. 선거 유세 때부터 얘기했지만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야.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남을 위한 전쟁을 해야 돼? 그런 전쟁을 하면 안 돼. 네네. 트럼프 대통령도 내가 전쟁을 없애버릴 거야. 근데 라고 자기가 주장을 전쟁을 하고 했거든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번 전쟁을 예. 협상이 거의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협상을 중재했던 오만의 외교장관이 예. 28일 날 전쟁이 벌어지는데 2월 27일에 네. CBS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지금이라도 예. 오늘이라도 예. 정치적인 예. 큰 타결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28일 날 그런데 그 다음 날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면서 예. 전쟁을 다 시작한 죽여버리네.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위협이 결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개전 초기에는 백악관에서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쟁을 반대하거든요. 그랬다가 최근에 벤스 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네네네. 그 이유는 뭐냐면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는 이란과의 협상이 예. 무르익으면서 예. 지금 기존에 이란과 협상을 시도했던 게 스티브 위코프라고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막역한 부동산 개발 전문 변호사예요. 부동산 개발 업자이기도 하고 네네. 외교 안보 전혀 모르죠. 그다음에 제러드 쿠슈너 예, 쿠슈너. 트럼프 일기에서 백악관 선임 고문을 했던 예. 차기 사위죠. 그렇죠. 예. 자기 사비죠. 그 이른바 예루살렘 협정이라고 해서 예. 아랍 각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시키려고 일기 때도 애썼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주도했는데 음. 이 친구 역시 그냥 투자하는 친구지 세상에. 외교안보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작년에도 협상을 했었어요. 네. 트럼프 집권 직후부터 네. 협상을 하다가 6월에 네. 협상이 상당히 진척이 됐을 때 6월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2일 전쟁. 그렇죠. 네. 예, 작년에. 예, 이란 핵시설을 막 무자비하게 그렇죠. 때려댔죠. 예. 그리고 다시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전쟁을 해버린 네. 거예요. 이건 전면전을. 어.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네. 협상이 거의 다 됐다고 중재하는 쪽에서는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들은 백악관에 보고하기를 네. 이란 애들이 너무 완고해 어. 뭐 이런 보고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한 얘기가 예. 친척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쳐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두 어. 번이나 협상을 하다가 네네. 진척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타결 직전에 네. 전쟁을 벌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 대신에 네.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다시 나오는 거죠. 음. 조기 종전은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벤스가 나와도 왜냐하면 네. 이란이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다시는 이란을 침범하지 못하게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란이 지금 한 달여 동안 입었던 전쟁 피해에 대한 정식 배상 두 가지 다 트럼프가 받을 수 없죠. 그렇군요. 어쨌든 중동 전문가가 나오시니까 네. 길고 풍성합니다. 약간 우리 교수님 아, 너무 너무 오래 길었습니다. 오래 너무 쉬셔가지고 너무 경제 얘기는 하긴 좀 하긴 좀 그런데 아니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네. 그 국화와 칼이라는 네. 뭐 그런 책을 예. 교양서로 보통 이제 읽으라고 국화와 칼. 국화와 예. 칼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그 미국하고 일본하고 태평양 전쟁을 아. 하는데 미국이 일본군을 충분히 많이 죽였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보통 한 3분의 1 사상 당하면은 거긴 전멸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항복해야 되는데 음. 왜 일본은 항복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스터디하기 위해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의 루스 베네딕트한테 네. 일본에 대한 스터디를 좀 시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을 이해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온 책이 국가와 칼인데 그래서 전쟁에도 사실은 인문학적 소용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돈뿐만 아니고 네네. 지금 트럼프가 인문학적 소용이 지금 떨어진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이 이제 어떤 신정 국가인지에 예. 대해서 이해도가 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말씀하는 게 굉장히 좀 가볍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뭐 전쟁 끝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이 끝내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오랫동안 지속해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이다. 고통이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찾을 건데 네. 그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만 이제 스무스하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탄야후가 이제 이스라엘도 거의 반 정도는 목적 달성했다고 지금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여기서 제일 큰 문제인데 예. 이스라엘만 조금 해결이 되면은 예. 어느 정도 조금 빠져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지 않을까.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사실은 세계가 죽게 생겼어요. 그 경제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 스봉 쓰레기 봉투 없어서 예. 집에 막 그 베란다에 쓰레기 더미가 네. 쌓이는 거 아닌가라는 위협. 그리고 또 오늘 그 중앙일보인가요? 어디 칼럼에 보니까 마스크 대란이 생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스봉을 빨리 챙겨놔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1년치가 있다. 너무 이 사재기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해도 지금 계속 이렇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기감을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하는데 이 경제 문제가 제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약간 좀 생각해봐야 될 게 네. 다른 비닐봉투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데 왜 쓰레기 봉투는 갑자기 부족해졌을까? 그러니까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예. 아니 다른 뭐 비닐봉지 많아요. 저희 집에도 많습니다. 예, 비닐봉지가. 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쓰레기 봉투는 왜 부족해졌을까? 예.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시장과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과 이제 시장이 이제 조종하는 이런 시장 차이에서 예. 이제 보통 이제 쓰레기 봉투 빼고 이제 나머지 이제 비닐봉지들은 이제 예. 시장 가격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조정이 되는데 아하.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제가 뭐 자본주의 신봉자는 알지만은 예. 기어이 공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팔아야 되거든요. 예, 이게 이익이 나기 남겨야 때문에 되거든요. 예. 뭐 어떻게든 공급을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쓰레기 봉투는 그 지자체에서 가격을 통제하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안 맞는 거고 생산성이 안 맞으니까 네. 이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요 공급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한번 거기서 한번 네. 우리가 시사점을 한번 얻을 필요가 있다. 예. 전쟁 중에도 예. 시장 경제를 잘 가동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네. 지금 저는 전쟁은 이제 조만간 끝나가는 수준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음. 다만 지금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번 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 산유 시설과 네. 저장 시설과 파이프, 그다음 항만 이런 것들이 지금 다들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다음에 네. 기뢰가 좀 상당수 또 부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걸 제거하고 그런 걸 또 복구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걸린다. 네. 그런데 뭐 감산했다가 다시 증산하는데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것도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저장고나 파이프 회복하는데 뭐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이제 조만간 마무리 수순으로 뭐 가겠지만 네. 이 경제적 여파는 중장기적으로 간다. 경제적 여파는 이렇게 이제 보고서 네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네. 방금 전에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중인데요.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금 저희 방송 듣고 계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 예, 지역적인 문제가 과장돼 있다. 저희 프로그램에 김성환 그 기후부 장관님 출연하셔서 피자 모자 쓰시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종량제 봉투 많으니까 사재기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래도 잘 안 퍼지니까 또 페이스북에 글도 쓰시고 또 그 행사에 가서도 말씀하시고 어제 그 제주 도민과의 대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스봉을 정리하기에 나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 미군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보면 경향신문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쭉 인용해서 보도를 한 것을 종합을 해보면 지상군 투입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 그리고 미군이 이란 영토에 진입하는 순간 이란은 미군의 최대한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거다. 이제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지상군 투입은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고 실제 이게 지상군 전개가 됐을 때 전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저 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네. 저는 쓰레기 좀 봉투를 나이브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영혼의 그 경제학자.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예. 코로나 네. 때 전 세계적으로 제일 풍기현상을 빚은 게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였거든요. 그래요? 네. 마스크가 아니고? 그러니까 봉쇄가 되면서 오.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많이 가지려고 했던 게 네.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예요. 그래. 어떤 또 근데 아니, 이번에는 쓰레기 봉투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뛰어가서 화장지를 삽니다. 왜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비데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다 비데가 있기 때문에 화장지가 수요가 많지 않은데 비대가 없어요? 비데 없습니다. 우리 비대 없습니까? 비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면 네. 그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있는 것 아닌가. 인간의 존엄. 네, 그러니까 뭐 두루마리 휴지랄지 아니면 쓰레기. 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네. 이번 전쟁은 사실은 인위적인 형태의 코로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빚은 코로나 네, 현상이다. 코로나하고 유사점이 너무 많은 게 예, 예. 대표적으로 뭐 교수님 훨씬 깊이 이해하시겠지만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 네.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단지 원유뿐이 아니라 예. 수많은 원자재의 그 공급망의 교란이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적 여파가 중장기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고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코로나 때도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맞아요. 확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참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요.